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용병은 전장에서 오랫동안 활약해왔지만 전설이 된 세계 최강의 현대식 사설 용병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전직 네이비실 대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사설 경비, 경호, 군사훈련 사업체인 블랙워터인데요. 이들이 경호를 맡은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죽은 적이 없고 이들이 맡은 임무는 입금만 되면 거의 100% 성공한다는 엄청난 민간 군사기업 PMC입니다.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라는 미국의 대북으로나 델타포스 같은 특수부대들조차 실제 임무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발목이 잡히는 일도 적지 않고 임무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일도 있는 것을 보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블랙워터의 그 화려한 찬사의 이면에는 무언가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름을 2번이나 바꾼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최강의 민간 군사기업 블랙워터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단체인지, 그리고 그들이 숨기려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랙워터는 어떤 곳일까요? 블랙워터는 1997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알 클라크와 에릭 프린스가 설립한 단체이며 본사는 미국 버지니아의 주의 맥클레인에 있습니다. 블랙워터는 처음에는 경찰과 군의 위탁 훈련소로 출발했지만 이후 군수품 보급과 요인 경호 및 정찰, 전투 지원으로 영역을 넓힌 민간 군사기업 PMC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전직 네이비실 대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이 사업체는 세계 최강의 사설 군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블랙워터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대부분 네이비실, 그린베레, 레인저, 델타포스 전연자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전투원들의 대부분은 특수부대 출신 중에서도 엄격한 고용 심사를 통과한 후 실전적인 훈련을 반복해서 엄선되는 특별한 인원들로 구성됩니다. 그런 만큼 실제로도 현장에서 발휘하는 이들의 무용담은 절대 허풍이 아니며 우수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4년 나자프에서는 수적 열세에 몰린 미 해병대와 함께 다수의 저항 세력이 퍼붓는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내기도 했습니다. 블랙워터에 소속된 용병들은 모두 각기 특수부대 시절 고강도 훈련을 완전히 소화한 이들이며 실제 작전에 투입된 경우도 많아서 경험면에 있어서 일반 용병 그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미군의 이라크 침공 당시 블랙워터는 백악관의 군사 자문으로 참여했으며 미국의 일반 병사들을 현장에서 지휘하기까지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모요크에 있는 블랙워터사의 훈련센터를 보면 굉장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의도 면적 10배가 넘는 920만 평의 숲과 들판에 거대한 규모의 훈련장이 있습니다. 이 훈련장은 자동차로 돌아보아도 1시간이 걸릴 정도로 큰데요. 총을 잘못 쏘더라도 훈련장 밖으로 총알이 나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이런 거대한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최대의 민간 군사 훈련장인 이곳에는 무기 창고 및 병원, 강의실과 기숙사도 갖추고 있으며 해상 훈련을 위한 큰 호수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비행장에는 낙하산 강화 훈련을 위한 헬기와 항공기가 있으며 지하철 훈련장도 있습니다. 시가전 훈련을 위해서 일반 주택과 구조과 같은 실내 사격장만 4곳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격장의 벽은 나무와 고무, 철로 3중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규모가 큰 만큼 전술 훈련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진을 살펴봐도 권총 사격의 대부라 불리는 켄 해커선, IPSC 챔피언 출신 토드 제럿, CL 출신의 카일 디포어 등의 쟁쟁한 전술 사격 강사들이 전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폭발물을 제작하거나 해제하는 커리큘럼, CQC라 불리는 근접 격투술은 물론 각종 장비 조종이나 화술에 대한 것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직접 전투를 하는 블랙워터의 전투원들은 군대에 필요한 디지털, 첩보 등 핵심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정치 등 군사작전에 있어 민감하게 영향을 끼칠 변수가 있는 아프간과 같은 지역에서는 블랙워터 같은 용병들을 투입해서 조용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 만큼 블랙워터의 사원들은 많은 연봉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돈은 하루에만 $1,000, 지금 환율로 치자면 120만원 정도 되는데요. 처음 입사하게 되면 한화로 월 1,500만원을 받게 되며 특수병과 출신의 고기능 전문 요원일 경우는 최대 월 4,500만원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년으로 치면 4억 원 정도 될 텐데요. 물론 담당하는 임무나 작전 기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수수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것저것 뺀다고 해도 실수령액으로 최소 1억에서 2억 이상의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선진국의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진 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개발도상국에서 고용된 전직 군인들은 이렇게 높은 임금을 받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고 이들의 임무는 항상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것이기는 합니다. 블랙워터의 사원들은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만큼 특수부대에서 제대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아예 블랙워터에 취직을 하려는 목적으로 제대를 하는 사람까지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계약기간은 최소 2달이며 원할 경우 추후 계약기간을 계속 늘려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군대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만 블랙워터에는 입대하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으며 머리를 기를 수 있다거나 복장을 자유롭게 갖출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 봉급 중에서는 의외로 남는 것이 적을 수도 있는데요. 블랙워터의 특수 전투원들은 개인 장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총이나 기본적 방어구, 사용 탄종을 정해놓기는 하지만 총기 액세서리, 방탄복이나 방검복 등 개인 보호 장구류 등은 각기 형편대로 구입해야 합니다. 목숨이 걸린 전쟁터에서는 개인 장구가 좋을수록 살아남기 유리한 만큼 이들은 어지간한 특수부대 뺨칠 정도로 훌륭한 방탄복과 각종 전문 장비로 중무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투입되는 작전의 성격에 따라서 회사에서 각종 중화기와 방탄 차량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중폭격 지원 같은 대규모의 화력 지원을 받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반대로 각종 수칙과 규정, 교범에 얽매이지 않는 만큼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전투 시에나 훈련 시에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고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군에 입대하면 건강보험이나 집 문제가 해결되며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보호도 받지만 블랙워터는 그런 것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합니다. 블랙워터가 문제되는 이유는 뭘까요? 블랙워터는 기본적으로 무장 경호나 포위 등을 맡는 경비업체이지만 그 선을 넘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행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과도한 경호 활동을 벌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는다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위협적인 대상이든 아니든 공격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바그다드 시내에서 교통체증으로 멈춰선 블랙워터 차량 행렬에서 갑자기 사방으로 사격을 시작했고 주위에 있던 차량들과 대상들이 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하원 의원인 헨리 왁스먼에 따르면 블랙워터는 2년간 195건의 총격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 모든 사건은 블랙워터 측에서 먼저 발표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블랙워터 임무 성공률 100%가 나올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런 찜찜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블랙워터의 용병들은 전직 실 출신들이 많다 보니 들어가서 때려 부수고 나오면 끝이다 라는 식의 실식 작전 문화가 남아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적들이 우글거리는 나라에서 눈에 쉽게 띄는 차림을 하고 총기를 휴대하면서 눈에 확 띄는 행동까지 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외에 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점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팔로자 참사로 불리는 사건에 의해 유명해졌는데요. 원래는 작전 장비로 방탄 차량을 지급하고 6명의 인원을 활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미츠비시 SUV 2대만이 지급되었고 인원까지 4명으로 줄여버린 데다가 결정적으로 지도마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회사는 4명의 대원들에게 작전을 계속할 것을 강요했고 이들은 지도 한 장 없이 위험 지역을 헤매다가 팔로자 시내의 무장 세력들에게 총격을 받고 피살되어 버렸는데요. 이 사건에는 블랙워터 측에서 직접 그 임무를 맡지 않고 또 다른 PMC에게 하도급을 준 상태에서 그 하도급 업체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 합니다. 하청에서 또 재하청으로 일반적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갑을 병정이 이어진다는 말인데요. 이 때문에 크게 보면 블랙워터 회사에서 하청을 줬다가 사고가 난 것이지만 그건 병회사가 한 일이니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잡아떼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블랙워터는 이후 회사 이름을 GE서비스로 바꿨다가 2011년 말 USTC 홀딩스에 인수되면서 이름을 아카데미로 또 다시 바꿨는데요. 이런 일은 사실 델타포스가 CAG, 에이스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과 비슷한데요. 2014년에는 델타포스 작전대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트리플 캐노피사와 합병을 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블랙워터로 칭하고 있어 이 영상에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블랙워터로 부르겠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PMC와 같은 용병은 꼭 필요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팔루자 참사로 인해 블랙워터와 같은 PMC 직원들을 군인으로 대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군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곧 회사와 이들을 고용한 국가가 전투원들이 벌이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PMC에도 국제법상 군인에게 요구되는 교전 수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될 거면 굳이 전투병력으로 블랙워터 같은 PMC를 이용할 이유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은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달리 첨단 무기로 병력을 소규모화시켰기 때문에 치안 유지 같은 활동에 활용할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는 블랙워터와 같은 민간 군사업체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블랙워터의 활동은 어떻게든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블랙워터 같은 PMC는 기업인 만큼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이를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도덕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워터 같은 민간 군사기업은 2005년에만 벌써 전세계 약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했습니다. 2010년에는 이에 2배인 2000억 규모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비롯된 수백 개의 민간 군사기업이 약 50여 개국에서 전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라크에서만 해도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남아공, 스위스, 이스라엘, 러시아 등 60여 개 업체, 10만 명에 달하는 PMC 직원이 활동 중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 군사기업만 해도 1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군사기업을 좀 더 올바르게 운용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면 국제법의 정비를 통해 최대한 목표물이 아닌 대상들의 희생을 줄이면서 PMC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 하는데요. 여러 부정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미군과 국제연합군, 주 고객들이라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블랙워터는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분되지만 모술에서 미 해병대원들이 고립되었을 때 민간인은 전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깨고 탄약과 물 등을 날라주어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PMC 중에서 이오는 무자비한 반군으로부터 시에라리온의 마을을 구해주기도 했으며, MPRI는 크로아티아군을 나토 스타일로 재훈련시켜서 자국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PMC는 국가에서 개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가끔은 이처럼 멋진 활약을 펼치기도 하고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제는 전장에서 PMC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 만큼 어떻게 이들을 도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좀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